314페이지에 6절 보세요. 6절 314 행정 형벌이죠.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315쪽부터 나오는데 형벌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우선 이제 이걸 크게 묶으면 벌칙이라고 그래요. 벌칙. 두 가지 말하죠. 하나가 이제 행정 형벌, 형벌이 있고요. 형벌은 이제 징역형이나 이제 벌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행정 질서벌 두 가지가 있어요. 질서벌은 뭐냐? 이제 과태료를 우리 질서벌이라 불러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벌칙 그럼 두 가지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형벌과 질서벌. 형벌은 징역이나 벌금형. 그다음 질서벌은 과태료 이렇게 있어요. 형벌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있고요. 요게. 그다음 이제 49조가 요게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물론 둘 다 암기해야죠 또. 암기해야 되는 건데. 자, 내용 볼게요 이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보시면 일단 어떻게 외우냐면 이것도 암기의 코드가 있어요. 자, 앞자를 땄을 때 이렇게 등, 허, 부, 중, 탈로 외우시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3력이 제일 무거워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그렇죠? 제일 무거우니까 여기 걸리잖아요. 에? 그러면 등허리가 부러져서 중간에 뼈가 튀어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등허리가 부러져서 중간에 뼈가 탈골된대. 얼마나 무섭는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 등허리가 부러지는 거래. 그럼 얼마짜리예요? 3년짜리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또 이제. 그럼 등자가 뭘까? 그게 맨 밑에 1번이에요, 그게. 자, 등록받지 않고 중개업한 자. 그게 등자예요. 자, 그럼 이제 등록받지 않고 중개업한 자. 말을 줄여 뭐라고 그런다? 무등록. 그쵸? 무등록.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무등록 중개업자의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어떻게 외웠어요? 에? 아니, 그 앞잘 따봐요, 한번. 등, 패, 취. 그랬죠? 등, 패, 취. 자, 등, 패, 취가 무등록 종류자 이렇게. 그죠? 자, 등자. 등록받지 않고 업을 한 자, 패자. 폐업 신고하고 업을 한 자, 취자. 그래, 취소 바꿔을 한 자고 세 사람이죠. 이렇게. 그들이 얼마짜리다? 3년? 3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허자가 이게 허위예요. 허위. 허위나 거짓이나 같은 얘기지. 서로 부정하 116쪽. 316페이지라니까요. 자, 맨 위에 2번이에요.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럼 부정 등록한 자니까 여기 두 번째가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부정 등록한 자가 3년 3천짜리인데 말이에요. 이 부정 등록이 지금 처음 나왔을까요? 아니면 지난주에 나왔을까요, 이게? 지난주에 나왔었네, 이게. 언제 나왔죠, 그게? 그 미수채가 결혼 전에 어디 갔어요? 부산 갔죠? 그때 부자가 뭐였어? 그게 부정 등록이에요. 부자가. 그럼 그 최양이 부산 간 그게 무슨 사유인데? 절대 취소 사유야, 그게. 그럼 무슨 뜻일까, 이게? 자, 부정 등록을 하면 절대적 취소가 되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말이잖아요, 결론이. 이해하시겠어요? 그 둘 다 같이 한다, 그 말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주께 여기 나시 한다니까. 그래야. 연결될 거네, 이렇게 오늘까지 됐을 때. 자,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뭐다, 이게? 여기 이제 금지 행위에서 세 가지, 5, 6, 7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5, 6, 7. 요 내용 우리 다 공부한 거니까 다. 그럼 이제 금지 행위가 앞자 다시 아까 봤어, 잠깐 보고 왔잖아요, 또 지난 시간에. 아까 전 시간에. 앞자 쭉 땄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매무, 수거, 증직, 쌍탈 그거잖아요. 거기서 5, 6, 7 세 가지라니까, 이렇게. 내용 다 배우신 건데, 자, 5호가 뭐죠, 요게? 증서 중개한 거예요. 요거는 직접 거래, 쌍방 대리한 거. 요거는 탈세 목적의 미등기 전매 중개한 거죠. 그쵸? 내용 지금 얘기할 거 없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몽땅 다 묶어서 얼마다, 이게? 3년 3천짜리잖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금지 행위니까, 금지 행위니까. 자, 이 행위를 개공이 했다면 행정 처분은 뭐고? 오늘 했어, 아까. 행정 처분은 뭐고? 개공이면 상대적 취소고, 소공이면, 자격의 정지고. 그리고 얼마고? 3년에 3천이고, 이 소리예요. 그럼 지금 사유들이 무조건 행정 처분만 받고 형벌만 받나요? 아니잖아, 지금. 두 개를 같이 하잖아, 이렇게. 예? 병거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떼서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연결해서 외워놔야 된다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거야? 시험에 물을 때 보기를 준 다음에 다음 보기 중 상대적 취소 사유임과 아울러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연결되는 거 모르면 못 풀 거 아니냐고. 이해하셨어요? 하기 싫죠, 이거? 그쵸?
하기 싫어. 근데 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문항 수가 행정처분과 형벌을 다 묶어보면 약 6, 7개란 말이에요. 출전 문항 숫자가. 그걸 다 틀렸다 그러면 그때는 그건 큰 일이라는 거죠. 자, 일단, 됐거든. 두 번째 보세요. 이제 1년짜리니까. 그럼 3번이 이제 기억과 니은트 이것이 그거예요. 바로 금쟁이에서 5호, 6호, 7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그다음 큰 2번 보세요. 이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짜리죠. 이제 여기에요. 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가 굉장히 많아요. 또 몇 가지냐면 11가지나 있는데, 예? 이것도 물론 다 암기돼야 돼요. 또 다시. 자, 암기하는 건데, 일단 먼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1번과 8번을 묶으세요. 1, 8번을. 자, 묶으면 그게 뭐냐면요, 지금 1번 먼저 볼게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준다. 성명 사용케 해서 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와 양수되어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1번이. 그럼 이제 1번은 이제 명의 빌려주는 것도 있고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와 양수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8번을 내려오면 똑같아요. 8번도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를 사용케 해서 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1, 8번을 묶어보면 똑같죠, 지금. 공통점 뭐예요? 명의 빌려주는 거, 양도하는 거, 대여하는 거. 그 다음 받아오는 거잖아, 지금 다. 차이점은 뭐다? 1번은 자격증이고 8번은 등록증 차이가 뿐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뭐냐, 이제. 명의를 빌려주는 거. 다른 사람한테 성명을 사용케 하는 거, 그 다음 자격증, 그 다음 또는 등록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양도, 대여한 자와 뭘 포함해가지고 받은 자까지가 포함돼서 몽땅 다 여기 1년짜리니까 다. 이제 1번, 8번 묶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묶어보시냐면, 자, 이제 2번과, 2번 그리고, 이제 6번, 7번을 묶어보세요. 2, 6, 7. 자, 그거 묶어보면, 자, 얘네들은 2, 6, 7은 공통 단어가 3글자가 있어요. 몽땅 다 아닌 자로서란 말 들어가 있죠, 지금. 2번, 6번, 7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닌 자. 자, 아닌 자란 말만 들어가 있더라. 그럼 너 무조건 이것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짜리인데 아닌 사람들이 유사하게 명칭을 사용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닌 자들이. 그러니까 2, 6, 7 세 개 묶여진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보시냐면 이제 3번. 3번과 3, 4, 5를 묶으면 돼요. 3, 4, 5. 3, 4, 5 먹어봐야 된다. 그건 이중의 의미야, 다. 이중. 3, 4, 5. 3번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4, 5 묶으니까 이건 이중 사무소라고요. 3, 4, 5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세 가지 묶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중자가 다 들어와 있더라.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몽땅 싹 다 1년짜리고 다. 이렇게 묶어서 이제 3, 4, 5 묶여졌겠고. 그 다음 내려오시면 어딜 보느냐면 이제 그 밑에 8,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죠. 9번은 이건 개공이 아니에요. 정보사업자 거예요. 정보사업자 거. 정보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개업공인, 일단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하는 자기 때문에 자, 정보를 공개했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런 정보사업자가 그 정보를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공개했다든가 또 차별 공개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정보사업자 건데 그거 하나는 그래서 정보사업자가 받는 유일한 형벌 사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보를 다르게 공개한 거.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려준 정보를 다르게 했다. 그거 하나. 그게 이제 9번이고. 그 다음 이제 10번 올라가시면 비밀 누설입니다. 여기 비밀 누설. 자, 비밀 누설인데 이거 지난번 수업은 했을 텐데 비밀 누설했다 할 때 항상 물론 1년짜리 벌을 받긴 하겠지만 항상 벌 받는 게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가로 안에 보시니까 피해자 명시의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놨는데 일명 이거 무슨 죄라고 했었어요? 이런 걸 무슨 죄라고? 반의사 불벌죄 그랬죠. 반의사 불벌죄. 원래 벌 줄 수 있었던 건데 피해자가 원치 않겠다. 그럼 벌 줄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반의사 불벌죄. 그 10번의 의미가. 그 다음 11번이 뭐예요? 이제 그게 금쟁이 나머지 4개예요. 그게 나머지 4개. 그럼 이제 거기서 33조 1호 내지 4호 4가지니까 그럼 총 7개인데 앞에 3개는 옆이 나와 있고요. 벌써 이렇게 3개는 그죠? 3년짜리니까 요게. 그 나머지 4가지가 얼마짜리다? 1년 1초짜리잖아요. 이렇게요. 7개 통틀었을 때. 그래서 지금 11개처럼 보였지만 11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몇 개인 게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니에요. 줄여보니까 6가지가 1년이 1천짜리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11개로 묶으면 벌려놓을 이유가 없는 거지. 묶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압축했더니만 6개 사유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짜리가. 자, 어쨌든 이것도 암기는 돼야 돼요. 또. 자, 여기까지가 형벌. 그 다음 오른쪽 양벌 규정은 지난번에 고용인 할 때 내용 다 배우신 거니까 전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19페이지. 7절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 과태료인데 이제 얼마짜리가 있다? 넘겨보시면 320쪽 다 2가지가 있어요. 500만 원 이하가 있고 100만 원 이하가 있어요.
자, 먼저 500만 원 이하가 총 8가지. 이것도 다, 물론 다 외워야 돼요, 이것도. 다 외워야 되고, 오른쪽 100만 원 이하도 물론 다 외워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 암기, 싹 다. 500 이하, 100만 원 이하 다. 자, 암기가 돼야 되는데, 보세요. 500만 원 이하부터. 500만 원 이하는 지금, 보시면, 자, 1번은 지금, 자, 운영 규정이 승인받지 않은 자니까 1번과,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이제 4번이에요. 1번, 4번을 묶으세요. 1번, 4번. 그건 정보사업자예요. 거래 정보사업자. 두 개가. 정보사업자. 1번, 4번. 자, 1번은 뭔가 볼까요? 자, 운영 규정 승인받지 않았다, 위반했다 한 그 정보만 운영한 자니까 정보사업자인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정보사업자 그 절차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정보사업자 절차 배울 때, 이 운영 규정 승인은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받아라? 승인 받아라. 얼마 이내? 지정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3개월 내에 그랬어요. 그죠? 3개월 내에. 그때 안 한 게 500 이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500 이하다. 그 얘기. 그 다음에 4번은 그거죠, 이제. 자, 정보사업자인데 감독상 명령을 불응했대요. 그럼 정보사업자 감독은 누가 하나요? 네? 국장이 한다 그랬죠? 지난주에? 국장인데 국장 명령에 불응했다 그 소리예요. 그게 500 이하다 그거죠, 이제. 그래서 그 두 개가 정보사업자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정보사업자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묶어야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냐면 이제 자, 일단 2번 보죠, 그럼. 2번은 확인 설명하는 거거든요.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얘는 누구뿐입니까? 가로 안에? 개공뿐이에요, 개공.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개공뿐인데 이렇게 하면서 볼게요. 지금 정보사업자는 두 개밖에 없죠? 그럼 누가 과태료를 처분할까? 그 두 개는. 누가? 국장이, 예? 국장이.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 2번 설명하지 않았다. 개공한테 500 이하죠. 이건 누가 부과할까? 등록관청이. 응? 등록관청이. 그 다음 3번 연수교육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수교육은 누가 시켰죠? 그럼 처음에? 시도지사가 시켰어요. 이 교육 안 받으면 500 이하죠. 누가 받아야 되는데요? 가로 안에 개공과 소공 안 받으면 500 이하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그때 누가 과태료를 부과할까? 그렇지,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 그렇게 됐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5번, 6번, 7번, 8번을 묶어버리세요, 그냥. 자, 5, 6, 7, 8. 그거는 협회예요, 협회. 4개 묶어버리면 공인 중개사 협회 4개인데, 자, 5번은 뭐냐? 운영실적 공시하냈다. 이거 지난주에 한 거거든요. 공제사업의 운영실적 공시하라. 공시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라? 운영실적 1년간 사업한 실적을 공시해라. 언제까지? 다음 연도 3개월 안에. 그랬죠? 차년도 3개월 내에 하라 그랬었어요. 그죠? 그게 하나. 그 다음 6번이 개선 명령 이행 안 했다는 거예요. 국장의 개선 명령 불응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주 거 복습 안 했네요. 보니까 하나도. 솔직히 얘기해봐요. 안 했지요? 복습 안 돼 있어요. 전혀 보니까. 자, 그럼 물어보면 안 하겠네, 이거. 개선 명령 내용이 몇 가지? 3가지. 뭐 하라고? 변경하라. 두 번째, 보유하라. 세 번째, 손실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자, 다음에 또 하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럼 이게 지금 보세요. 개선 명령 이행 안 했는데, 개선 명령 내용 자체가 기억이 안 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예요. 그쵸? 그게 먼저 알고, 그거 안 하니까, 500 이하가 돼야 되는데, 명령이 뭐였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사실은. 그럼 전 시험 볼 때도 기억이 안 날 거거든, 그건. 그러니까, 우선 먼저 그 내용부터 기억이 되셔야 돼. 내용부터 먼저. 그쵸? 그러니까 운영실적 공시해라. 운영실적 공시? 언제까지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이게 먼저 기억이 나고, 안 하니까 500 이하구나. 또 개선 명령 해라 안 했다? 개선 명령이 뭐였지? 3가지였어. 변경, 보유, 손실이야. 그건데 그거 안 하면 500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지 무슨 얘기인지가, 그죠? 네, 그래요. 자, 다시 또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요. 그 다음 7번은 뭐였어요? 이것도 국장 권한인데 임원 등을 징계하라 하는데 징계 안 했대요. 거부한 거죠, 이제. 이것도 징계 사유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협회 때 지난주 한 거예요, 그것도. 자, 말 안 들었다? 500이야. 그 다음 또 8번 내려오시면 이제 이건 조사 검사니까 그 공제 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에 불응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첫 줄에 있는 거는 지금. 자, 공제 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를 누가 할 수 있어요? 국장이 할 수 있었지만 일을 맡긴다고 그랬거든. 비전문가니까 전문가한테 맡겼다. 누구? 금감원장. 그죠? 금감원장. 조사에 불응했어. 그게 500 이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은요. 그 밖의 명령 이행을 따랐죠. 그거는 국장이 명령했는데 말 안 들은 거라고. 그럼 지금 거기, 자, 8번에는 2가지인 거야, 2가지. 하나가 아니고. 자, 먼저, 금감원장 조사에 불응한 거 하나. 두 번째, 국장이 명령했는데 불응한 거 둘. 그거 각각 500 이하예요, 그게. 그러니까 총 5개라고 생각하셔야 돼. 4가지가 아니라. 협회는.
번호는 지금 4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번호가 4개인데 8번 안에 행위가 2개 들어가 있으니까 총 5개란 소리라고. 행위는. 그럼 몽땅 5개 500 이하인데 누가 과태료를 부과하겠어요? 몽땅 다. 국장이 하는 거지. 응. 그럼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해야 돼. 누가 누구한테 부과하는 것도 기억이 되시는 거라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죠? 아니 그냥 눈들이 다 이렇게 됐어. 옷걸이 다 일어나고. 어제 뭔 일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많은 일 있었어요? 시험 봐서 그래? 아니 시험이 앞으로 녹아줄 텐데 뭘 그것 때문에 기운 없으셔 그래 이렇게. 뭐 점수가 안 좋았어요? 아이고 참. 괜찮아요 괜찮아. 지금 점수 뭐 중요해 그게.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한 5월달 넘어가서는 그때 모르겠지만 지금이 초창기인데 이거 뭐 점수 안 나오면 어떨 거예요. 지금 점수 별 의미 없어요 그거. 지금 100점 잘한 거 아니에요. 0점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괜찮다니까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신경 써요 지금 점수를.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한 5월달 넘어갔을 때 지금이 초창기인데 1월달 아닙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다 될 테니까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시고. 응? 괜찮아. 그건 점수 때문에 그러시는 거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제 민법? 그래요? 점수 그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 그래 하여튼 그거에 뭐 앞으로 시험이 다 좀 볼 거고 또 그냥 다음에 또 잘하시면 되지 뭐 그걸 뭐 그죠? 한 번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막 이러면 되겠어요? 괜찮아. 지금 점수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잘하시면 돼요. 그죠? 예, 뒤에 잘하시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초창기인데 뭐 점수 안 남았대요 그거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하 할게요. 100만 원 이하가 또 많아요. 8개가 있는데, 자, 이걸 또 이제 외워야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암기해야 되는데, 이거 뭐 계속 뭐 그냥 기분이 없어 하니까 이거 외우라고 전 외우란 말도 못하네, 나는. 난 나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자, 이제 이거는 사, 표, 반선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요 또. 이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이게. 휴게, 사표, 반선. 여기도 스토리가 또 있어. 이 말 속에 스토리가 또 있다니까. 휴게가 뭐예요? 휴게. 쉬는 거잖아. 쉬는 거. 휴게. 그죠? 쉬려고 뭐 냈어요? 사표 냈잖아. 돈 있어 없어? 없죠. 그 고등어 반선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고등어 한 선 먹을 돈도 없단 말이야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휴게, 쉬려고 사표 냈다, 돈이 없다. 고등어 한 선 먹을 돈도 없다. 이렇게 외우는 게 100만 원 이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이제 문제는 그럼 일단 외워야 되겠는데, 자 먼저 휴자 보시면 첫 번호 몇 번에 있는 거냐? 5번이에요 5번. 자 휴업, 폐업, 그 다음 재개 변경 신고하는 거 몽땅 다 100만 원 이하잖아요 지금.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안 했다, 4개 몽땅 싹 100만 원 이하. 그게 이제 휴자입니다. 이렇게 첫 번호 5번이에요. 개자가 몇 번이 있다? 1번이 1번. 자, 등록증 등 게시 안 한 거. 걸어두지 않았던 얘기죠, 이거? 걸어두지 않았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는 거고. 개자. 그 다음 사자가 몇 번이 있는 거냐? 그게 4번이 있어요. 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뒤에 신고했었죠? 그죠? 며칠 내 신고했어요? 그래요. 10일 내 했었지. 10일 내 신고 안 한 게 100만 원 이하. 그 얘기고. 그 다음에 표자가 몇 개 있는 거냐면, 표자가 지금 2번과 3번을 묶어놓은 거예요. 2번, 3번, 그리고 몇 번 있냐면, 이제, 그 두 가지, 어째 두 가지예요. 2번, 3번. 자, 2번 두 가지인데, 그럼 2번은 지금 뭐, 간판 걸 때 공인중개사가 명칭이 안 썼다라든지, 또 뭐 이름을 표기 안 했다 그런 뜻이고, 3번은요, 광고할 때, 뭐 이제 중개 물건 광고할 때, 개공 이름 등을 표기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간판 명칭 등 안 한 거예요. 그래, 표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자가. 100만 원 이하. 반자가, 거기 지금 보니까 7번에 보시면, 자, 7번과 8번을 묶어놓은 건데, 자, 반자 반납 안 했다는 얘기. 반납 안 했다. 아까 우리가 하고 왔는데 벌써 자격 취소당했죠. 그럼 자격증 반납해야 되겠죠. 며칠 내에? 7일 내에. 누구한테? 자격증은 누구한테? 교부안시 도지사에게. 그 다음 8번은 등록 취소예요. 등록증 반납해야겠죠. 역시 며칠 내? 7일 내에. 누구한테? 등록관청에다가. 둘 다 안 하면 그게 뭐야? 100만 원 이하네요. 아까 하가 왔잖아 벌써 앞에서. 그렇죠? 예, 그게 반자. 반납 안 한 거. 그 다음 손자가 몇 번이 있다? 손자가 6번이에요. 6번. 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증서 안 준 건데, 우리가 이제 거래계약 됐다 그러면요, 거래계약 처리됐다 하자. 그럼 손해배상 내용 설명해 주라 그랬거든요. 나는 얼마를 어디 언제까지 돼 있다 알려주라 그랬다고요. 그죠? 이게 세 가지 뭐였었어요? 얼마를, 금액, 어디에,
기관, 언제까지? 기간을 설명하라 이거예요. 금액, 기간을 설명하라. 그거 안 한 것이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뭘 주라고요? 증서를 복사해서 나눠주란 소리 이렇게. 근데 안 줬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100만 원이라는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각각 설명 안 해도 100만 원 이하, 또 증서 안 준 것도 100만 원 이하. 둘 다. 이게 손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니까 이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요. 이거만 외우신 다음에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이제.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제. 파트 1에서 외울 사항은 끝났어요. 파트 1에서는.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법령이 끝이라고요 지금. 자, 그럼 지금서부터 이제 파트 2로 가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제 한 장 넘기시면 큰 공입원 파트 2라고 돼 있고, 법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뭐라고 돼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제. 자, 여기서는 총 5개 정도를 출제를 해요. 문제 숫자 5개 정도가 나오는데 넘어가시면,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예요. 5문제를 이제 대비해야 돼요 거기는. 오늘 오후에 또 수업 있지 않나요? 오늘 오후에도? 또 수업 있죠? 자, 이제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 여기는 이제 크게 3가지 절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라는 것이 있고, 평균 2문제 나오고 여기서. 두 번째, 자,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문제. 세 번째, 자, 토지 거래 허가제가 평균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총 5개 정도 나올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일단은 5개 대비해야 되겠는데, 먼저 이제 법 목적을 한번 보고 간단히 넘어갈게요. 다시 또. 자, 먼저 325쪽에 오시면 이제 목적이 써있죠. 목적은 법 주문 봐야겠네요. 예, 324페이지 1절 목적, 제1조 목적. 자, 이 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법입니다. 이제는요.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써놨어요. 그냥 그거 읽고 지나가시면 되고 이거는. 그다음에 용어 정의는 다 그냥 참고하시는 건데, 단 하나 용어 정의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와 뭘 말한다? 토지와 건축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등 그러면요, 좀 넓지요 의미가. 그러니까 속에는 다 토지 건물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권리가 뭘 말한다? 분양권. 그리고 부동산 그럴 때는 토지나 건축물. 부동산 등 그러면 땅 건물과 분양권까지 이렇게. 그 뜻이었겠고,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냐? 매매계약뿐이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만 말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외국인은 뭐 그냥 청구사항이고 이건 저렇게 정의를 봤었어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가야겠는데, 자, 요 기본 328쪽이 되겠네요. 328. 자, 첫 번째 꺼내 보죠.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자, 일단 먼저 앞에 거 말을 끊을게요. 부동산 그러면 일단 크게 2가지, 그죠? 뭐와 뭐? 토지하고 건축물. 그 다음에 하나 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뭐까지? 권리까지가 묶여서 부동산. 자, 그걸 부동산을 뭐 했답니까? 거래했다 그랬죠? 거래했다. 거래는 어떤 거래인데요? 첫 번째, 매매계약, 그죠? 이 거래는 뭘 말하는 거니까? 계약을 의미하는 거니까. 또 하나 무슨 계약이다? 부동산 공급계약. 그 다음, 그래서 뭐라는 뜻이에요? 신고하라 이거죠. 이제 신고하라. 며칠 내?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어디 가서요? 그 부동산 관할 시군구에 가서. 누가 신고하라? 누가? 당사자가 할 수도 있고, 또 개공이 할 수도 있겠죠. 요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그랬을 테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뭐다? 땅 건물과 취득 권리를 말한다. 그래 놓고, 자, 계약했다.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을 했다. 그럴 때 신고하라. 60일 내 시군구에 가서 이 뜻이라고 이렇게 해요. 요게 이제 그 말의 뜻을 풀어놓은 건데, 그럼 이제 내용을 보니까, 자, 책 들어보셔갖고서, 자, 328 꼭대기. 거래 신고 제도 내용. 1번 신고 의무자와 신고 대상. 자, 1번 신고 의무자. 원칙은 누구랍니까? 당사자, 공동. 자, 근데 만약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럴 때는 국가예요. 물론. 국가 등일 때는요. 자, 2번 예외. 자, 개공이 중개했대요. 그럼 누가요? 개공이, 당연히. 그땐 당사자는 절대 신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개공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신고를. 개공이 중개했다면. 그럼 이제 일단 원칙은 당사자, 예외가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대상이 뭐냐? 2번 신고 대상. 자, 먼저 1번에 무슨 계약이요? 부동산의 매매 계약. 예.
그 다음 2번은요. 자, 뭐뭐에 대한 뭐예요? 부동산의 공급계약. 공급계약인데 밑에 법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몇 개 있죠? 지금 법 이름이 7개. 오늘은 7개만 하고 지나가신 거예요. 오늘은 7개다. 다음 순환 때는 법 이름도 외워야 되고 3, 4월 달 순환 때는요. 오늘은 그냥 몇 개다만 기억하시면 돼. 몇 개다? 7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앞자를 따보면 이게 도, 공, 주건, 산택으로 이시는 거거든요. 발음이 좋게. 도도공, 주건, 산택 이렇게 하는 거야. 도도공, 주건, 산택. 지난 28회 시험 때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법 이름이 나온 게. 지난 시험이 시험 문제라니까 법 이름이 도도공, 주건, 산택. 도도공, 도시개발법, 도시민주환경 정비법, 도도공, 공공주택 특별법, 고도공, 주택법, 산업입지개발법률, 주건, 산. 그 다음에 택자가 뭐예요? 택지개발 적집법 이렇게. 도도공, 주건, 산택 외우시는 건데, 자, 1대 외우기를 하고, 바로 운율을 타면 금방 외워져요. 도도공, 주건, 산택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3번이. 3번 다 보니까 다음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이죠. 자, 3번 맨 밑에 3번 동그라미. 다음 해당하는 경우 지위의 매매계약이다. 지위가 뭐냐? 분양권. 자, 먼저 기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그 부동산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써 있죠? 그게 분양권. 오른쪽 올라가시면 니은 동그라미. 자, 도시민주환경 정비법에 의한 둘째 줄 끝에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써 있죠? 오늘 뭐요? 입주권. 그 두 가지 묶어 뭐라 그런다? 취득 권리라고 그러죠. 그럼 보신 것처럼 지금 세 가지 안에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 여기다 표시해볼까, 한번? 자, 토지나 건축물의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이 하나. 계약이 셋. 이렇게 된다니까. 그 책 보면 지금 세 개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자, 이 공급 계약 속에는 법 몇 개 있다고요? 7개의 법이 있더라. 요게 기억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세 가지가 매매 계약. 세 가지가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물건은 2가지고, 계약은 3가지고, 이렇게요. 네? 자,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 토지 건물의 공급 계약, 그 다음 분양권의 매매 계약이니까. 이건 분양권 말하는 거니까, 원칙 밑에 거는. 2가지. 이건 권리 문제니까 말이에요. 저게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오른쪽 가셔서, 밑에 보니까 이제, 자, 그럼 오른쪽 오시면 되겠고, 신고 기간, 신고 환청, 신고 방법. 신고 기간이요. 며칠이요? 60일. 예. 신고 환청은요? 부동산관을 시, 군, 구. 그것도 3번 신고 방법은요? 다 돼요, 다. 어떻게요?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도 되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방문 신고, 인터넷 신고, 둘 다 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 다음 신고 절차가 나오죠, 이제. 어떻게 신고하는 거에 문제인데, 신고 절차라는 거는, 이제, 자, 신고 절차 이렇게 되면, 일단 이제 크게는 누가 신고하는 거냐? 자, 직거래가 됐대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당사자. 이제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 누가 중개했대요. 그럼 누가요? 그럼 개공이 하는 거지, 뭐. 자, 그럼 이제 일단 공동 신고 볼게요. 공동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일단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서 그 아무나 한 사람 일방이 이때 어떻게 한다? 아, 방문 신고해도 된다. 또 인터넷도 된다. 이렇게 둘 다 할 수 있다. 그다음 중개대요 개공이. 그럼 이때 개공이 신고한다 그랬죠, 금방. 밑에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전혀. 개공만 하면 돼요. 뭐 때문에는요, 개공이, 자, 거래 신고서에다가 개공만 서명하고 날인을 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출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끝났지 뭐.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한 사람이 신고를 거부한대요, 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그러자, 이때는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또. 그때 어떻게 한다? 이제 신고서에다가 혼자서 단독으로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사유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물론 직접 가서 해야 돼요. 그거 다 제출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단독 신고할 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떻게 하자? 아, 대행 신고 해보자. 그럼 다시 또. 자, 대행 신고 하자. 대행 신고는 어떻게 한 걸까? 대리 신고, 대리. 대리 신고. 대행 신고는요, 반드시 가서 합니다. 가서. 인터넷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굴 대행할까? 위에. 당사자를 대행하느냐, 밑에. 개공을 대행하냐에 따라 다르겠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그럼 당사자 누가 대리할 것 같아요? 대리인. 예? 개공은 누가? 서공이 대행한다고. 그럼 차이가 있는 게 뭘까요? 여기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하다니까요.
자, 일단 이때 뭐 필요하다?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거예요, 이건요. 거기다가 더해서 뭐? 위임장 있어야 돼, 위임장. 자, 위임장인데 여긴 뭐가 돼야 된다? 당사자들이 자필로 서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뭐가 더 필요하다?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누구 거? 당사자들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단독 신고할 때도 몇 가지 서류 필요했었죠?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몇 개? 하나, 둘, 세 개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개공을 대행한다. 누가? 소공만. 소공만. 이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소공에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기타 다른 서류는 필요가 없다. 이게 다예요. 다 절차가. 크게 네 가지. 아니 크게는 두 가지인데 세 번 하니까 네 가지. 그렇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이게 절차라고 이렇게. 자, 신고했대요. 자, 신고했으니까 신고했으면 이제 뭘 주겠어요? 뭐? 신고 필증 주겠지 이제. 그렇죠? 자, 신고 필증을 준다고. 필증을 줬다. 언제까지 줘라? 신고했으면 지체 없이 줘라. 자, 받았다. 그럼 어디다 써먹는다 이거? 왜 필요하다 이거? 어디다 쓴다 이제 이거? 필증 받은 이유가 왜 받았어요? 신고 왜 했어요 이거? 필증 줬죠?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응? 어디다 써먹으려고? 등기하려고. 응? 등기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등기 원인 서류로 제출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관한테. 필증 없으면 등기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필요하다는 뜻이 이렇게요. 이게 거래신고 절차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책을 돌아와가지고서 자, 1번 신고 3번 신고 절차. 1. 직거래한 경우. 1. 동그라미 당사자 공동신고죠. 자, 여기 볼까 기억 보시면 거래 당사자는 거래신고소에 공동으로 소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한 청에 제출한다. 그거예요. 맨 밑에, 지금 맨 밑에 329쪽 맨 밑에. 책을 먼저 볼 때, 저랑 같이 볼 때 보면 안 헷갈리잖아, 자꾸. 자, 329페이지 맨 밑에. 3번 신고 절차에서 직거래한 경우잖아요. 1. 공동신고, 기억 동그라미. 거래 당사자 부동산 거래신고소에 공동으로 소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한 청 제출한다. 그게 끝이고. 다음 넘겨 330. 맨 꼭대기. 자, 2번 일방신고. 자, 일방신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기억번에는 일방이 누구일 때다? 국가일 때 국가가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는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예요. 그러니까 단독을 할 테니까 단독으로 부동산 신고하려는 자, 니은 두 번째 줄에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소에 단독으로 소명 또는 날인한 후에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뭐와 뭘 첨부한다? 사유서와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 신고한다. 제출한다.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신고서 제출의 대행, 즉 대행신고. 대행신고. 자, 기억해 보시면 자,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때 이제 그 니은으로 오시면 서류 보이는 거예요. 니은 동그라미에 이때 신고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라. 두 개 밑에 박스 있죠? 첫 번째 뭐랍니까? 1번이 위임장, 2번이 신분증 사본이에요. 그런데 그 위임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가 자필 서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신분증 사본은 누구 걸 말하는 거다? 당사자들 걸 말한다는 얘기예요. 득일 첨부에 제출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대요. 그럼 반드시 누가 한다? 개공인 신고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간단한 거잖아요. 자, 개공인 신고해야 기억 동그라미 거래신고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냥 네가 하는 거다. 당사자 설명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자 이것도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331쪽 꼭대기 올라가서 신고 제출의 대행인데 이건 누가 누굴 대행하는 것? 소공이 개공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억은 자 대행하는 것은 위임 받은 소공만 대행한다는 뜻이고요. 누구는 할 수 없다? 네, 보조는 못한다.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서류 필요 없어요. 자, 니은 동그라미 소공은 신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 보시면 개공의 신분증 사본이라든가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책에 이렇게 이제 칠판에 쓴 내용을 한번 책 정리하신 거고, 그 다음 3번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라 써 있잖아요, 그죠? 이건 좀 이따 다시 일로 올 테니까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어디 보시느냐? 자, 332쪽에서 이제 어디 보시냐면 4번 보시자고요. 4번 신고필증 주겠다. 신고필증의 발급 1번만 보시죠. 자,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에서는 신고필증을 언제까지 발급한다? 그렇지, 지체 없이 발급한다. 그럼 이제 필증 어디다 써먹는다 이거는? 등기할 때 쓰는 서류다. 등기할 때 필요하다. 자, 그때 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5번 양가로 5 내려오세요. 양가로 5. 자, 신고사항 나오죠 이제? 자, 신고사항은 몽땅 싹 암기.
전부 다 암기하는 건데, 자, 이제 보신 말이에요, 이제. 자, 먼저 1번, 8가지가 보이는데, 말이에요. 8가지가 보이는데. 자, 첫 번째 뭐 있어요? 인적사항이 있죠. 인적사항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계약일, 중도금,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자, 1, 3개죠, 그러면. 계약일,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까지고. 그 다음에 3, 4 묶어보세요. 자, 묶어보시니까 3번은 뭐예요?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 4번이 부동산 등의 종류예요. 그죠? 4번은. 그럼 3, 4 묶어서 그걸 외워야 되는데, 자, 3, 4를 묶어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부동산 등에 대한 면종, 소지,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외울 때 면적,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이에요. 여기에 지금 3, 4 묶어진 거예요, 속으로. 3, 4 묶어서 부동산 등에 대한 면적,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자, 면종, 소지진데, 국수, 라면 그런 거. 면 좋아하시죠? 그럼 면 종류 하나 골라봐요. 라면에다가 말이야, 소세지 넣어서 한번 끓여봐봐, 한번. 면 종류 하나 골라 소세지 넣어서 끓여보시라니까? 그럼 되게 맛있다니까, 라면에다가. 응?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면종, 소지지, 면 종류 골라서 한번 소세지 넣어서 끓여 먹어봐라. 맛있더라. 그러니까 면적,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이렇게 외운다고, 이걸. 면적, 종류, 소재지, 요거는 지번, 지목. 외우셔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면종, 소지지, 이렇게 외워야 돼요. 진짜 먹어봐요. 라면에다가 그거 넣어 끓여봐. 소세지. 맛있어요, 진짜. 그렇게 잘라서 넣어보면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그거 같아. 부대찌개 같다니까, 꼭. 아시죠, 그죠? 꼭 기억나시면 되니까. 자, 3, 4 묶어줬어.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그거죠. 실거래가. 그 다음에 6번이 조건 또는 기한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이 이제 중개 쓸 때 개공사항이에요. 개공사항. 뭐예요? 개공에 인적사항도 있고, 뭐 사무소, 상호 등이 있죠. 그렇게. 기업관 이윤이.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별표해두고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없던 건데 신설된 건데, 그게. 자, 보시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자, 투기 과열지구에 소지하고 있던 주택인데 실거래가 3억 이상이다 이거예요. 3억 이상. 그럴 때는, 자, 오른쪽으로 나보시면 2개 계획을 신고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첫 번째가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인데 3억 이상일 때, 는 뭘 신고해야 된다? 2개 계획을 신고하라. 333점의 꼭대기. 첫 번째 무슨 계획? 자금 조달 계획 하나. 두 번째요. 두 번째 줄에 있죠? 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해야 돼요. 2가지. 이때는 이제,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방금 말이에요. 자, 2가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금 보니까, 자, 주택법에 의한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실거래가 3억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한 신고할 때, 이 신고할 때만 한다면 되고, 지금. 요 때는 바로, 뭘 신고하는 것이다? 2개 계획을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무슨 계획? 그렇죠.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할 것이고, 그 다음 네가 입주할 거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 거냐? 라고 하는, 매수자가 입주할지 입주 여부하고 언제 입주할 거야?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하래요. 2가지. 그건 지금 이제 책이 있잖아요, 거기요. 2가지. 그랬을 때, 자,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3억 이상일 때는 신고사항이 다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돈 끌어올 계획 신고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기재한다, 이렇게. 요거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요게 이제 어딨냐면, 책을 이제 앞으로 다시 가갖고 말이죠. 아까 이제 331쪽에서 반대로 3번을 보세요. 자,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 신고사항인 경우라고 써있죠. 거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2개를 신고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럼 1번 동원해 보시면, 그 2개 계획을 신고할 때는, 자, 저쪽에 해보니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과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예정 시기를 신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그 계획서를 별도로 내라 그 말이에요. 신고서 외에 별도로 내라. 그 거래 신고서 말고 그 계획서를 별도로 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으로 내려오시면, 자, 부동산 신고하려는 자가 대행 신고예요. 대리 신고한다? 그럴 땐 대리인한테 그걸 줘야 돼요. 계획서를. 매수인이 줘야 되는데 며칠 내 줘야 되나 보니까 두 번째 끝에 있었죠. 거래계약 초일부터 며칠 내 줘라? 50일 내 서류를 주라 이 말이에요. 신고하게끔.
50일 내에 계획서를 줘라 그런 얘기잖아요. 3번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니까 자 일단 이 계획이 필요할 때는 신고서 내면서 같이 내라 서류를 그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 대행 신고할 때는 서류를 걔한테 주란 말이에요. 신고하게끔. 자,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준다? 50일 내에 줘야 된다. 그럼 신고 기한은 며칠이니까 아까 60일이니까 그 안에 줘라 그거죠 이제. 신고할 수 있게 줘라 그 말이에요. 50일 내에 줘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신고사항, 그래서 이걸 신고사항은 외우시면 돼요. 왜? 의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신고했거든요. 신고했는데 그 계약 자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지 신고를 할 수 있다. 나머지 볼 거 없고 1번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고, 요게. 그 다음에 3번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의 변경 신고 정정 신청인데, 요 두 개는 중요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얘기가 이제 정정과 변경을 말하는 건데, 이제 첫 번째가 변경신고 먼저 나왔죠? 변경신고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정정신청이 있어요. 일단 말을 정리해 보세요. 먼저 자 변경이란 뜻은 뭐죠?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정정이란 뜻은 뭘까요? 틀린 글자를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먼저 변경은 신고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변경신고라고 할 때는 말이죠. 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정신청이랄 때는요. 별도 서식이 없어요. 이건 이렇게. 그냥 틀린 글자 고치는 거니까 아까 받았던 신고 필증이 있죠. 고쳐 다시 내면 되는 거라고요. 거기다 고쳐갖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는 의무가 아니에요. 임의 규정일 뿐이에요. 둘 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 아니다 이거. 그럼 뭐가 중요해지겠다? 이 사유를 각각 우리는 외워야겠다. 정리되겠는데 문제는 자 변경신고는 말이죠. 여기는 주로 그 돈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신고 사유들이에요. 거의가 다. 돈 관련 내용들이 거의가. 근데 정정신청상에는 보니까 여기는 돈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여기는 없어요. 전부 싹 다 물건과 관련된 내용들 여긴 뿐이야. 여기는 다. 자 이제 먼저 그럼 얘를 먼저 봐야겠는데 변경신고를. 자 일단 그러면 주로 흐름상 뭘 말하는 거다? 돈이 주로 많다고 여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용을 써놓고 할게요, 이제. 그 다음 뭐, 어디 있냐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고, 그 다음 변경이 되는 게 있는데, 변경이라는 뜻은 감소만 말하는 거고, 뭐가 변경되는 건데, 사람의 숫자와 물건 숫자가 줄어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먼저 얘기해 볼게요. 변경신고부터 보세요. 자, 변경신고. 1번.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내용 중 다음 내용들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자, 내용 보세요. 사유. 1번 거래 지분 비율, 2번 거래 지분, 3번 면적, 4 조건 또는 기한, 그리고 5번 거래 가격, 돈, 6번 중도금 및 지급일이죠. 거기다 이제 하나 오타하는데 하나 써놓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중도금 및 그 사이다가 잔금 쓰세요. 잔금. 중도금과 잔금자 빠졌어요. 잔금자가. 잔금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 거래 가격 돈, 중도금도 돈, 잔금 돈이죠. 돈이에요. 그 다음 7번, 8번 보니까 이제 변경인데 7번 뭐라고 써있죠? 공동 매수에서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8번은요. 자 다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있어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이것도 일부가 제외될 때만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변경이 무슨 법 보시라고요 이거? 그럼 일단 자 지금 제가 다 안 썼으니까 돈이 많아요 여기. 자 조건 또는 기한 변경된다. 뭐가? 사람과 물건이. 예? 어떨 때만 일부가 제외가 되니까 뭐예요? 줄어드는 거잖아 지금. 감소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요 내용 보시라고. 처음에 말이죠. 갑과 을과 병이 A란 물건을 사기로 했어. A란 부동산을. 요게 30억짜리였단 말이죠. 그럼 각자 얼마 낼 수 내야 돼요? 10억씩 있겠죠 저렇게? 근데 한 사람이 안 산대요. 그럼 그냥 둘이 사야 돼 이제. 그럼 돈이 늘어나겠죠 각자가. 15억이 늘어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줄면서 금액이 뭐가 되죠?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금액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돈의 흐름이지 그러니까. 돈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A란 부동산을 부동산 두 개를 사요. A와 B 두 개를 삽니다. 갑 혼자서 10억씩 갔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두 개 사기로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20억 들었다가 지금 10억밖에 안 들겠죠. 돈이 그러면 줄겠네. 그러니까 금액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돈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잖아요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흐름상 이런 외울 때 그냥은 못 외워지니까 이렇게 먼저 흐름을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정정 신청을 넘겨보면 정정 신청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4번이 있어요. 4번에 정정 신청해놓고 당사자 또는 개공은 신고한 내용 중 다음 내용들이 잘못 기재 그랬잖아요. 오기. 그렇다 뭐 할 수 있다?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어떤 걸 잘못 썼어? 밑에 오세요. 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개공 전화번호 등등, 또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과 대지권 비율 이런 것들인데 거기 돈에 대한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돈 관련 없네. 전부 다 물적 사항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세요. 지금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겠네, 천상. 지금 잘 보면 세 가지가 양쪽 다 들어가 있다고. 양쪽 다. 세 가지가. 다시 말해서 변경 신고에도 있고 정정 신청 사항에도 들어가 있어요. 즉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세 가지 있다 이거지 이렇게. 응? 첫 번째가 거래 지분 양쪽 다 없어요? 양쪽 다 있죠. 거래 지분 또 거래 지분 비율도 양쪽 다 있지 않나요? 거래 지분 비율도 양쪽 다 있죠. 그다음 면적도 양쪽 다 있지 않나요? 면적도 양쪽 다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공통이라니까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봐요 한번. 이게 다 이제 보기를 주고 나서 이렇게 사유를 다 믹스한 다음에 보기를 준데 이렇게 볼 거라고. 지금 이 세 가지가 공통이니까 어떤 걸 물어보든지 간에 이건 기본으로 다 들어가겠죠. 보기 속으로. 들어가 놓고 하나씩 바꿀 거 아니겠냐고 하나씩. 이 세 개를 기본으로 준 다음에 하나씩 바꾸면서 뭐라고 그럴까? 다음 보기 중 변경신고 사항이 아닌 거, 또 정정신청 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 개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기 속으로. 그 하나씩 바꿀 테니까 이렇게. 그럼 정리하시면 자 변경신고를 주로 보시란 말이에요. 위에 거를. 자 일단 첫 번째 뭐? 공통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그리고 변경신고는 나머지가 뭐죠? 이제 돈. 그 다음 뭐야? 조건 또는 기한. 그리고 줄어드는 거 두 가지. 얘는 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물적 사항이야? 그러면 된다고. 외우니까 헷갈리기만 해 오히려 더. 그 기준을 딱 잡았을 때 보기를 보는 순간에 아 변경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변경과 정정 됐고, 또 오른쪽 이제 금정이는 그냥 지나가시고, 그 다음 신고 내용 검증이 나오죠? 자, 신고 내용 검증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또 나머지 지나가자고요.